네, 안녕하세요. 인간관계 및 리더십 훈련 강의를 하는 신윤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대학교가 교육부의 권고 아래 면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재택 수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울산대학교도 3월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일단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하고요. 그 이후는 강의실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인간관계 및 리더십 훈련은 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힐링 강의다, 쉬운 강의다 라는 소문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수업은 앞부분은 이론 위주의 강의를 하고 또 그날의 소그룹 활동을 소개한 후에 그 다음에 주 훈련이 그 학생들이 조를 구성하고 그 조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개방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의 피드백을 나누는 그런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니 많은 제약이 있네요. 이 수업의 목표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 꾸준히 나를 개방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고 그렇게 알아차린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또 다른 사람의 모습도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해서 서로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간 이후에는 학습 심리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좋은 습관을 기르고 나쁜 습관은 없애는 그런 행동 조형 기법도 배우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그룹 활동이고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고 어떤 토론을 하는 그런 경쟁적인 모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지하는 대화를 통해 리더십을 익히고 서로 성장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게 이 수업의 주 목표예요. 지금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데 따로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기법으로는 롱 테이크라고 하나요? 편집 없이 쭉 녹음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색하거나 실수가 있더라도 넓은 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앞부분 3, 40분 가량은 그 심리학적인 그런 가설이나 또 그 지식을 다루는 그런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저희가 42명이니까 6명씩 조를 이루면 7조 정도가 되겠죠. 6명이 한 조가 되어서 소집단 활동을 하게 돼요. 지금 교재는 다음 장에서 소개를 할 텐데요. 교재에 각 챕터당 제시된 프로그램을 그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이 한 번은 반드시 돌아가며 리더를 해야 돼요. 리더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사회성이 좋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개방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다음 교재를 소개해 볼까요?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는 울산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한 인간관계 및 리더십 훈련이라는 책이에요. 원래는 교내 서점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 상황이니만큼 학교에서 울산대학교 출판부에서 만든 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 주차 때 그걸 PDF로 배포하도록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6클래스에 1장부터 3장까지 PDF로 올려놨습니다. 이 책은 이론 내용이 있고 뒤에 그 실제 자신이 작성해야 되는 워크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든 그 구해서 수업 시간에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 슬라이드도 교재로 활용할 수 있겠죠. 수업의 주차별 주제는 이 교재의 챕터와 그 일치하는 건데요. 오늘은 1주차 소집단 훈련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고요. 2주차 건강한 인간관계의 의미, 3주차 인간관계 유형 이해와 개선 모델, 4주차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법, 1주부터 4주까지는 인간관계 이 소그룹 활동을 위한 기초를 쌓는 그런 내용들을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신을 개방하고 나에 대한 이해, 나와 친구 관계에 대한 이해, 또 나와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로 그 자신부터 그 친구, 가족으로 그 관계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중간 저희 그 과제로는 자서전 쓰기가 있고요. 이것은 그 주차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9주, 10주부터는 이제 그 리더십 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14주차 두 번째 이제 기말고사 때 해야 될 과제는 행동 수정 평가 보고서라고 학습 심리의 강화와 보상과 같은 그 행동 조형 기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혹은 갖고 있던 나쁜 습관을 없애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쓰도록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 주차가 되었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기 소개가 있네요. 오늘은 소그룹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각자 실제 강의실에서 이제 학생들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소개할지, 또 이 훈련 동안 자신의 그 이름을 사용해도 되지만 또 가명이나 애칭으로 불리고 싶으면 그 이름을 사용해도 돼요. 그런 것들을 각자 계신 곳에서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다룰 세 가지 주제는 소집단 훈련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집단 참가자로서 이제 여러분이라면 조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 또 각자 돌아가면서 리더를 1회 이상 뭐 6명이니까 아무래도 2번은 하겠죠? 네. 집단 리더가 가져야 될 기술이 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훈련 혹은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카운셀러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대1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을 원하는 고객이 그 전문가를 방문해서 하게 되잖아요. 집단 상담이라고 하면은 1인의 전문가와 그 다수의 뭐 동일한 문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알코올 중독자 치유 모임, 그러면 전문 상담가가 있고 다 어떤 알코올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혹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동일한 어떤 병리학적 증상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집단 상담에는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비구조화 집단 상담은 마치 지금 이 수업처럼 특별한 어떤 치료의 목적 없이 그때그때 참가자들의 욕구에 따라 진행이 되는 거고요. 구조화된 집단 상담은 목적이 분명할 때가 있죠. 뭐 우울증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학습에 그 어떤 그 결손이 있는 학습 부적응 아들만을 데리고 하는 상담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 이 수업은 이 두 개가 약간 믹스된 형태인데 여러분들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른 비구조화된 집단 상담이지만 매 주차별로 우리가 어떤 주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구조화된 집단 상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각 조 활동마다 전문 상담가가 배치된다기보다는 이제 리더가 그 모임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상담을 받게 되면 상담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충고를 한다거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담이 아니고요. 좋은 상담가라고 하면은 그 내담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감정 반응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알아차리게끔, 자신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알아차리게끔 하는 상담이 좋은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전문 상담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날 때부터 어떤 상담가로서의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잘 경청해주고 어떤 상황을 얘기했을 때 그때 너가 느낀 감정은 뭐였는지 라는 식으로 촉진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의 그 감정을 충분히 끌어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조 활동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네요. 두 번째, 그럼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 활동의 참가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 경청과 지지하는 자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세상 쉬운 일 같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떠오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이 수업은 나의 이야기도 물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울 것이고, 일단 제1원리,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지지해준다. 나 어제 어떤 일 때문에 매우 화났어. 그럼 정말 화가 났구나 라고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게 뭐 화낼 일이야? 라고 하는 비판이나 충고를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 소그룹 활동은 자신을 개방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약간 무서운 일이죠. 특히 이런 사회 장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사적인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근데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이것은 약간 뭐 일종의 물물거래랄까요? 그래서 사회 기술이 매우 좋은 사람들은 쉽게 친해지는 사람은 얘가 갑자기 쑥 들어오네 라는 식으로 굉장히 내면의 내밀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나도 사실은 어릴 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개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둘의 관계가 피상적인 게 아니라 좀 더 끈끈해지죠. 저희 이 소 집단도 그런 좀 더 진솔한 관계,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 소그룹 활동을 할 때에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 뭐 소외되는 것 같다. 아니면은 아까 했던 얘기가 나에겐 매우 걸린다. 그러면 그것을 솔직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회 장면에서 인간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하죠. 이 수업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놓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사실 그 얘기를 들으니 나는 이렇게 느껴져 라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가급적 결석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자세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개방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개방된 이야기들이 울산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소문으로, 가십으로 떠돌아다닌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집단 내에서 일어난 일 혹은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이야기들, 개인 정보들 같은 것은 일체의 비밀을 지킵니다. 소그룹 내에서, 그날 활동 내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도 강의실 밖을 나가게 되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또 소그룹 내에서 공유된 이야기가 그 수업 내에서 42명 듣는 이 수업 내에서 공개가 될 수 있죠. 때로는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이야기가 역시 강의실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 카운셀러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에요. 내담자와의 비밀은 그 외부에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내담자의 신상과 함께. 그래서 서약서를 쓰는데요. 서약서를 쓰는 건 매우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맹세를 하고 자신의 사인과 함께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건 파워포인트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교재의 12페이지 PDF로도 올려놨으니까 그 PDF의 12페이지를 프린트해서 서약서를 작성을 하고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그 서약서를 갖고 오세요. 서약서의 내용을 볼까요? 나는 인간관계 및 리더십 개선을 위한 소집단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첫째, 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성실하게 참여한다. 둘째, 나는 소집단 훈련 프로그램 중 다른 집단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셋째,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집단 내에서 일어난 사항들에 대해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집단 내에서 서로 공개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 반드시 비밀을 지킨다. 자, 이름을 적고 날짜 적고 서명을 해 주세요. 이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수업의 규칙들을 나눠 볼게요. 이 수업은 원래는 강의와 또 대부분의 그 소집단 훈련, 여러분들이 그 힐링 한다는 그 소집단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온라인 주차에는 소집단 훈련을 할 수가 없겠네요. 소집단의 그 구성은 제가 나름대로 구성의 원칙을 정했는데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은 일단 낯선 타인, 모두 다 울산대학교 학생이라서 완전한 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전 처음 보는 그런 학생들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공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또 출신 고등학교도 다르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소그룹 활동을 하는 학기 중에는 매우 친해졌다고 하더라도 강의실 밖에서 따로 만나서 친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왜 어떤 온라인에서 이런 게시판 같은 거 활동할 때 사적인 침묵을 하면은 그런 게시판 분위기가 더 나빠지는 것 여러분들 알죠? 그럼 어떻게 더 끈끈한 관계가 생기면서 희한한 그런 집단 역학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이런 서로 지지하고 성장하는 그룹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완전히 낯선 타인이고 그 다음에 침묵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여기서만 만나고 만나지 않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충분히 개방해도 전혀 위험하거나 두렵지 않은 그런 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세 번째 저희의 그 서약서의 세 번째 규칙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절대 대화 내용을 이 소그룹 밖으로 혹은 이 강의실 밖으로 발설하지 않는다. 한 번 구성된 소집단은 그 집단의 그 역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조금 더 내밀한 감정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차별로 바꾸지 않아요. 한 학기 내내 계속 같은 그룹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는 정말 원래는 실제 사회생활은 수줍고 말도 잘 못하지만 이 그룹 내에서는 새로운 한번 자아를 테스트 해보겠다 하는 사람은 완전히 익명으로 활동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이름 대신 다른 호칭을 써서 활동을 해도 됩니다. 이 소집단은 뭐 다른 수업에서 그런 뭐 팀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런 것과는 매우 달라요. 팀 프로젝트는 다른 팀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팀 안에서도 뭐 서로의 퍼포먼스를 평가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지 집단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지지해주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좋지 않아 라는 판단이나 혹은 섣부른 진단, 평가, 분석, 오류를 지적하고 조언하고 충고를 하지 않아요. 그런 행동들을 지양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가 한 얘기가 이런 것이니 다시 한번 뭐 얘기해 주겠니? 내가 이해를 잘했니? 라는 식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명료화하고 또 나의 이야기도 명료화해서 상호 촉진의 환경을 만드는 그룹입니다. 이렇게 판단과 비판이 없는 그룹은 자기 검열을 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보통의 우리가 사회 관계에서 맺는 그 인간관계의 모습이라는 거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혹은 이런 판단을 친구들이 하네, 그럼 다음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되잖아요. 위축되고 그러면 자신을 조금 덜 개방하게 되죠.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개방하고 그 사람이 개방을 하는 그 내용에서의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솔한 만남은 상호 촉진을 일으켜서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나의 조언들이 그것을 지지해 주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충고 때문에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알아차려야지. 그런 식으로 나도 성장하고 구성원도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집단은 마치 조깅 클럽, 이 서구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문화 관습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많이 하죠. 다른 친목 모임 없이 그냥 몇 월 몇 시에 낯선 타인이 모여서 같이 뛰는 거예요. 저희 소그룹도 매주 한 번 모여서 같이 이런 개방의 진솔한 만남을 갖고 끝난 다음엔 그냥 헤어지는 거죠.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사진을 봤더니 이 조끼 같은 걸 착용하신 분이 아무래도 리더 같죠? 이 페이스메이커처럼 그 페이스를 조절하는 그런 시계도 차고 있는 걸 보니까 리더도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 리더의 역할은 그 상호 촉진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조언들이 너무 판단이나 비판으로 가지 않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모임이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소집단 리더는 자율적이지만 반드시 한 명씩 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그 리더를 돌아가면서 했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교재의 16페이지, 17페이지를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유클래스에도 교재가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리더는 이제 발표의 순서,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것인지라는 일종의 약간 모더레이터, 사회자의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한 구성원이 너무 많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약간 이제 저지해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집단 이 소그룹 활동의 리더가 되면 어떤 자세와 어떤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적극적 경청이다. 전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계속 뭐 맞장구를 쳐준다거나 어떤 커멘트를 하지 않아도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하는 사건의 기술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바로 카운셀러의 그 자질이 있는 건데요. 그 사건의 이면에 나타난 감정이 무엇인지도 들어야 돼요. 만약에 감정이 잘 안 나온다.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잘, 남학생이 아니라 이제 이제 성차인데 남자는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를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는 어떤 기분이 들었니? 라는 식으로 사건 중심이 아니라 감정 중심이 되도록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단답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촉진 질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그때 역시 카운셀러들이 하는
그런 대화 질문의 기법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는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진다. 너 왜 울어?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어, 무엇이 그 지금 너를 그렇게 눈물이 나게 만들었니? 혹은 뭐 어떻게 너가 그때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 기분이란 게 어떤 것이니? 라고 조금 더 자신의 내면의 경험, 특히 감정이 끌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이걸 잘하면 정말 카운셀러죠.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도록 해요. 세 번째는 연결시켜주기. 이제 리더가 마치 뭐 선생님인 것처럼, 그리고 리더가 아닌 조언은 학생들인 것처럼 리더에게 그날의 소그룹 활동의 주제를 보고하는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상호 소통이 중요한 거니까 친구들끼리, 조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촉진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서 어렸을 때 나는 좀 감정을 계속 억눌려 왔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리더가 곧바로 그것에 대한 코멘트를 하기보다는 그럼 뭐 철수가 너무 옛날 사람 이름이네요. 철수가 지금 아버지가 엄격했다고 하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가 있니? 얘기해 보겠니? 라는 식으로 그 조원들끼리 유사한 감정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저지하기. 여러분들 리더가 저지할 때에는 리더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리더는 리더이기 때문에 너무 그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온다. 그래서 너네 아빠가 뭐 연봉이 얼마라고? 라는 식의 질문 너무 공격적이죠. 그럼 그런 질문은 저지해 준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흐르면 잡담이 되기 쉬워요. 물론 그런 잡담도 재밌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어? 나도 뭐 그때 거기에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건 중심이 아니라 감정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너의 감정은 어땠는지 해서 지나치게 사건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지해 줘요. 그 다음에 뭐 공격적 대화, 노출을 강요한다. 신체적 노출이 아니라 너무나 본인은 꺼려 하는데 사적인 그런 개방을 강요한다. 험담한다, 충고한다 등 이런 것들을 저지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제 수업의 어떤 기계적, 메카니컬한 그런 기본 규칙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들어오셨죠. unsatisfactory 혹은 satisfactory라고 패스, 언패스라고 하나요? 보통은 네,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패스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업에 빠지고 조별 활동을 안 해도 패스냐? 그렇지는 않고요. 출석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소홀히 하다가 반에서 한 뭐 2-3명 정도 언패스를 받는 학생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2학점이고 여러분들이 패스를 하면은 2학점을 들은 거죠. 여러분들의 뭐 레터 그레이드, ABC 그레이드가 나가는 건 아니니까 평점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평가 기준은 뭐냐? 과제 2개, 첫 번째 뭐 자서전 쓰기, 두 번째 행동 수정 보고서 작성하기가 각각 30점, 30점. 저는 여기 비율로 적었네요. 그 다음에 활동 보고서, 여러분들 교재가 워크북 형태로 그날 활동 보고서를 적어야 돼요. 활동 보고서의 내용은 U클래스에 사진으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이 20%, 그 다음에 엑스트라 크레딧 30, 30, 20, 20이니까 60 더하기 40, 100%잖아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크레딧으로 10% 제가 자율적으로 점수를 더 간혹 줘요. 뭐 이를테면
뭐 수업에 참여를 잘했다거나 혹은 또 제가 뒤에 출석에 대해서 엑스트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할게요. 출석은 저희가 2주의 수업 결손이 발생했지만 그 15주차 수업을 모두 합니다. 결국엔. 그래서 출석은 15주 수업 중 4회 이상, 그러니까 4회를 포함하는 거네요. 4번 이상 결석하면 무조건 미이수예요. 그다음에 총점이 70점을 넘지 못하면 역시 미이수가 됩니다. 출석 점수는 출석 일수분의 총회차, 그러니까 저희가 15주 수업이니까 15분의 앞에 출석 일수 곱하기 20 하면 출석 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수업은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하냐? 온라인 출석 체크는 해당 주차 수업의 U클래스 활동 기록을 그 교수자가 U클래스에서 여러분의 로그인 기록을 사실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재택 수업이 길어지면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일단 1주, 2주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 해당 주차에 그 U클래스에 와서 그 수업을 들은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출석을 한 것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전자 출결을 하는데요. 랜덤하게 수업 정시에 만약에 9시에 수업을 한다. 그럼 9시에 그 랜덤하게 호명을 해요. 호명할 때 만약 정시에 착석이 돼 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위에서 얘기한 엑스트라 크레딧에서 그 1점씩 엑스트라 크레딧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스트라 크레딧 10% 맥스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최대 엑스트라 크레딧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10점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참여도 많이 하고 호명할 때마다 착석도 해서 막 엑스트라 크레딧이 15점이다. 그래도 가장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0점입니다. 그다음에 출석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그 전자 출결한 다음에 그냥 도망가는 상황을 뭐라고 부르더라? 제가 울산대학교에서 쓰는 용어를 잊었네요. 근데 그 찍티, 뭐 다른 학교에서는 또 찍티라고도 하거든요. 만약에 무작위로 출석을 불렀는데 전자 출결에는 있는데 학생이 없다 자리에. 그러면 페널티로 3번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한번 결석한 적이 있고 찍튀에 걸렸다. 그러면 수업에 더 이상 나올 필요 없는 거죠. 미이수가 됩니다. 찍튀에 한 번 걸렸다. 그럼 한 번은 봐주는 거죠. 나머지 수업을 모두 다 출석하면 이제 이수를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그 화장실에 가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런 걸 허용하다 보니 그 학생들이 화장실에 갔다가 뭐 안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역시 동등하게 찍튀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3번 결석에 페널티를 부여해요. 또 기본적으로 그날의 전자 출결을 확인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자 출결이 잘 돼 있는지, 만약에 전자 출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날 수업에 강의실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출석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실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와서 전자 출결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정정을 해줍니다. 강의실을 떠난 이후에 출석 수정,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지난주 출석이 잘 안 돼 있더라 얘기하면 증명할 길이 너무 어렵잖아요. 물론 간혹 학생들이 그날의 노트 필기를 보여준다거나 하면서 정정을 요구하는데 그러지 않기로 반드시 그날 전자출결 정정을 하도록 합시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굵게 밑줄을 쳐서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 다음에 결석은 언제 면제가 되느냐. 면제 가능한 상황은 본인 혹은 가족에게 일어난 응급상황, 응급상황들 있죠. 매우 아프다던가 사고를 당했다던가 그러한 사고가 가족에게 일어났다던가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서 제가 결석이 아니라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재택 수업 출석 규정. 앞에 얘기했듯이 지금 제가 여기 수업 당일 접속해서 강의 자료를 봐야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첫 주차에는 많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2주 차까지는 1주, 2주 더 길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주 차에는 그 주차에 로그인 기록이 있고 그 활동한 그게 그 유클래스에 남아 있으면 제가 출석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교수자는 학생이 언제 로그인했고 뭐 몇 번 그 자료를 다운로드 했는지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출석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택 수업이 이제 이것도 좀 혼돈스럽죠. 3월 셋째 주가 개강 1주차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표현하기로 3주차, 4주차라고 했죠. 그것은 이제 정식이었다면은 3월 2일에 개강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으니까 저희가 셋째 주부터 이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유클래스에도 표시됐듯이 그게 1주차, 2주차 수업이 돼요. 지금 현재 교육부의 권고 아래 3월까지 모든 대학이 이런 식으로 재택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택 수업은 온라인 강의 수업을 시청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학습 활동이 있고 오늘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과제를 주어집니다. 이 세 개를 모두 완료해야 그 주차 수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 슬라이드 강의를 녹화를 하고 업로드 했는데요. 만약 재택 수업이 연장된다면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상호 소통의 질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실시간으로 만날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커뮤니케이션 교수하고는 어떻게 할까요? 수업과 관련한 질문 혹은 뭐요 다 각종 다양한 상담을 원할 경우 오피스 아워를 이용해 주세요. 저는 교양관 5호관 그 비행기가 앞에 있는 건물 있죠. 거기에 3층 맨 끝방에 있어요. 5호관 301호에 있고 제 번호는 1902입니다. 뭐 심리학 전반에 관한 것, 수업 숙제 아니면 뭐 각종 다양한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 미리 제가 오피스 아워를 그 실라부스에 적어 놓긴 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약을 한 후에 오피스 아워를 신청해 주세요.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저는 선호하고요. 제 이메일은 tzaoray@ulsan.ac.kr입니다. 대부분 바로 회신을 하고요. 주말이 있으면은 약간 늦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48시간 내에 저는 항상 이메일 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주로 이용해 주시고요. 이메일 작성법을 알려주어야지 학생들이 바르게 이메일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이메일을 쓸 때에는 공식 그 편지를 쓰듯이 하면 돼요. 그래서 수신자를 지명하고요. 무슨 카톡 메시지 보내듯이 뭐 오늘 수업해요 안 해요 이런 게 아니라 뭐 제 이름을 쓰고 안녕하세요 수신자를 지명하고 그다음에 나의 분반과 학번을 소개해 주세요.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성적 정정과 관련된 것이라던가 하면은 제가 학생이 무슨 분반에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대로 학번과 함께 분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띄어쓰기와 문법 이런 것도 다 글쓰기 훈련에 도움이 되니까요. 문법에 맞게 작성하고 텍스트 보내듯이 문자 메시지 보내듯이 하지 않습니다. 이모티콘, 물결, 뭐 여러 개의 마침표 등과 같이 공식적인 서류에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끝맺음 하면 돼요. 뭐 김철수 드림이라고 끝을 맺으면 되는 거죠. 하면 이메일의 그 좋은 예를 볼까요? 네, 이 학생은 제가 작성한 건데 제 이름을 지명을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 행동에 의해 이 사람은 학수 번호를 통해서 자신의 분반을 표현했네요.
듣고 있는 박명수, 그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학번을 넣었어요. 박명수라고 합니다. 이 학생의 용건은 지금 오피스 아워를 신청하는 거네요. 근데 매우 센스 있게 자신이 가능한 시간을 그 메일에 적어줬어요. 그래서 월요일 혹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가능하면 찾아뵙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을 보고 그러면 월요일 10시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러한 센스를 발휘하지 않았다면 그럼 너 언제가 괜찮니? 그러면 박명수가 그날은 안 되는데요. 그럼 이날은 괜찮니? 그럼 박명수가 그날도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겠죠. 이메일 소통의 나쁜 예. 네, 아주 귀여운 이모티콘과 함께 이런 이메일을 보내주었네요. 이런 이메일 안 받을 것 같죠? 네, 많은 교수들이 이런 귀여운 이메일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적으로는 이모티콘을 쓰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곤 하지만 우리는 약간 공적인 관계잖아요, 학생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우 귀엽지만 이모티콘은 쓰지 말아주고요. 그리고 또 누군지도 없고 어떤 반인지도 없으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되네요. 네. 또 이게 또 나쁜 예인 이유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분명히 말했듯이 이런 건 이메일 쓸 필요가 없듯이 정말 위급한 상황으로 아팠으면 진단서와 함께 저에게 오면 수업 정정을 해주는 거니까 역시 그 클래스 안에서 소통이 잘 안 되었네요. 이 학생과는. 그 다음에 이메일 소통의 나쁜 예. 제가 실제의 예를 이제 그 학생의 개인 보호를 위해서 가명을 써서 올렸습니다. 정말 구구절절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그 요구를 보내는 그런 편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이번에 패스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수업 학기 내에 그것을 보완할 제가 뭐 수업이 요구하는 일정 부분에 그 이수사항을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강하고 싶다. 수업 중간에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이제 수업이 끝나고 학기 말에 자기 성적을 올려달라. 이런 메일에는 제가 답신도 하지 않습니다. 안 보낼 것 같죠. 근데 막상 이게 자신의 위치가 되고 보면 그 결석이 4번 이상이면 미이수인데 결석을 4번 해버린 거죠. 자신의 그 생활을 챙기지 못하고 그러면 이런 메일 보내고 싶잖아요. 네. 근데 보내도 소용이 없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강의실에서 만났다면 이런 경험 보고서 양식을 쓰게 돼요. 그 다음에 경험 보고서 양식이 교재의 워크북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제출이 어렵죠. 그 책을 찢어서 저에게 주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U클래스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으니 할 게 없지요. 자, 그래도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몇 회차 그 수업인지 진행 일시가 언제였는지 리더는 누구였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 보고서를 그 주차별로 작성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이었고 제가 테드턱에서 지금 약 43분 흘렀는데요. 한 10분짜리 그 테드턱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의 이름은 셀레스트라고 하는 언론인이라고 할까요? 오랫동안 그 방송을 하던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인터뷰의 노하우를 통해서 알게 된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잘 되고 좋더라. 그러니까 뭔가 과학적이거나 학문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재미있고 갑자기 편집이 이상하게 됐죠. 제가 실수를 하나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모든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바뀌다 보니까 학교 서버에 동영상을 변환하고 올리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제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 셀레스트의 테드톡 강의를 올렸더니 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로부터 경고 메일을 받았고, 제가 수업을 하듯이 이제 생각을 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바람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셀레스트의 테드톡은 제가 링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게 아래에 이 클래스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온라인 강의에 2부는 그러니까 단연간 방송계, 특히 라디오 진행자 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대화를 잘 이끌어내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수업에서 그 리더의 자질과 약간 그 모순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 동영상 링크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분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 그 대화를 들은 사람이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비슷한 경험으로 나열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소그룹 활동을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리더가 서로의 경험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어릴 때에 받았던 상처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나눠줄 수 있냐고 라는 식의 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은 그런 대화를 회피하라 라고 했죠. 근데 그건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1대1로 인터뷰어가 인터뷰이를 초청하고 얘기할 때에는 그런 대화 방식이 지향되어야 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지지 그룹, 성장 그룹, 또 일종의 집단 상담 그룹이니까 당연히 동일한 경험이 나올 수 있게 리더가 조절해 주는 게 좋은 방식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적했듯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어떤 친구가 약 10 정도의 크기의 고통을 얘기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충분히 아파서 얘기한 건데, 그 다음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굉장히 큰 크기의 고통을 얘기하면 이제 앞선 사람의 얘기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해서 모두가 각자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감정을 나누도록 해야 돼요. 근데 대단한 스킬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처음부터 잘 해내리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상담가들 중에서도 매우 높은 자질의 상담가들이, 고도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가들이 이러한 대화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주의하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셀레스트의 테드톡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주차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리고 숙제, 이번 주 숙제는 없는데, 저희가 온라인 강의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온라인 강의를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퀴즈 같은 것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